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알려질까 불안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고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와이프랑은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얘기가 잘 통하고 편안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연히 길거리에서 와이프 동생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미인형의 글래머 스타일이더라고요. 순간 저런 동생이 있구나. 언니랑 많이 달라 놀랐었습니다. 전에 와이프가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는 했었는데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 여동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와이프 동생이고 나중을 위해 점수 좀 따보려고 같이 밥이나 먹자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당황한 저에게 와이프가 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친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레깅스를 입고 있던 동생이 뒤돌아서서 가는데 뒷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 동생의 첫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와이프에겐 미안하지만 너무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렇게 뒷모습을 보며 혼자 상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남자인지 정말 부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처가 근처로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수시로 처가에 가서 반찬이며 생활용품들을 갖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처제하고도 어느 정도 친해져 처가에 가면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와이프는 집에만 있기가 그랬는지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항상 집에 오면 있던 와이프가 없으니 허전했지만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평소 와이프의 퇴근 시간이 저보다 늦어 가끔 처가에 저 혼자 갈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갈 때면 처제는 다른 때와 다르게 저한테 말도 더 걸어주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와서 뻘쭘하지 말라고 이러는 건가 싶어 나름 고마웠습니다. 사실 처제 미모야 워낙 출중해서 혼자 가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가게를 하셔서 주로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래서인지 처가에 갈 때면 처제와 저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반찬을 가질러 처가에 가는데 아파트 문 앞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팔짱을 끼더라고요. 처제의 갑작스런 행동에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처제 가슴이 제 팔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팔짱을 꽉 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저보고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2개를 꺼내와 소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바짝 앉아 이번엔 처제의 하체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레깅스만 입는 처제의 하체가 느껴지니 갑자기 그 부분이 딱딱해지고 바지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가려야 하나. 손으로 가리기엔 바로 옆에 처제가 있어 더 민망할 것 같고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처제의 표정을 보고 창피함이 밀려와 얼굴이 뜨거워지고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처제가 제 팔을 잡고 다시 소파에 앉혔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는 뒤로 넘어질 듯 앉으며 처제와 눈이 마주쳤고 처제는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왜 재밌는데? 가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나 지금 너무 민망하니까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제는 그런 제 말은 무시하고 제 무릎에 앉더니 귀엽다고 하는 겁니다. 레깅스를 입고 있는 처제의 하체와 모양이 변한 제 바지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제가 무릎에 앉는 바람에
바지 모양은 더 높아지고 있었고 처제는 그걸 알면서 일부러 장난을 치더라고요. 순간 무릎에 앉아있는 처제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입을 벌린 채 쳐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만 있기엔 도저히 민망해서 웃으며 왜 그러냐고 조심스럽게 따지듯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좋잖아?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좋았습니다. 아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제 그만 내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처제는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으로 너도 좋으면서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가 알면 큰일 난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을 듣고 처제는 갑자기 제게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귓속말로 언니는 첫째라 부족한 거 없이 자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언니랑 왜 안 친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첫째, 그걸 질투했던 둘째.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제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면 처제를 지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처제는 그냥 제 이상형으로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처제의 행동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예리하게도 제 표정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살짝 웃음을 짓더니 처제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언니의 것을 빼앗으려는 듯 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제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처제의 다음 행동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갑자기 무릎에서 내려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릎을 베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처제의 행동은 나는 여기까지 할 테니 마지막 결정은 너가 해라 라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시, 와이프 집에 오는 시간 8시, 장인 장모님 퇴근 9시. 겨우 1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전 빨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7시 15분까지만 고민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느덧 7시 15분. 지금 이 상황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이 생기는지 알기에 저는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레임과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꼼지락거리는 저를 느꼈는지 가만히 무릎에 누워있던 처제가 모양이 변한 제 바지를 순간 깨물었습니다. 고삐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은 저는 처제를 들고 처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집으로 돌아와 퇴근하는 와이프를 맞이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꿈이 현실이 됐다는 쾌락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이 상황을 끝내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반찬을 또 가지러 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부족한 반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적이며 한참을 서 있자 와이프가 뭘 찾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 빈통을 들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의아한 표정으로 오이 소박이라고 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라면에는 오이 소박이 먹어야 하는데 하며 라면을 들고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잘 찾지도 않는 반찬을 찾자 와이프는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TV에서 봤다고 그냥 대충 둘러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먹고 싶다 하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이 소박이를 확인하곤 저보고 갔다 오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는 건 의미가 없기에 내일 간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니 알아서 하랍니다. 저는 내일도 처제와 단둘이 있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즐거워하는 저를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은지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랍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기라도 하면 와이프는 분명 기절할 겁니다. 그런 와이프의 말은 대충 대답하고 저는 상상 속 처제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을까? 도저히 오늘 일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꿈 같은 하루를 보냈다는 희열을 느끼며 서서히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침이 밝아 눈을 떴는데 어제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 아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 꿈만 같고 어떤 게 현실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누워서 멍 때리는 저를 보고 와이프는 왜 출근 준비를 안 하냐고 뭐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출근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곧장 처가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어느덧 퇴근 시간. 이제 곧 처제를 만난다는 생각에 호르몬 기능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무언가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회사이지만 이미 저의 흥분 상태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1초라도 빨리 처가에 가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고 오이 소박이 통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 순간 와이프가 저를 부릅니다.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돌아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같이 가자고 팔짱을 꼈습니다. 와이프는 며칠 안 다닌 회사를 그만뒀다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 갔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울감이 밀려오고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짱을 뿌리치고 저는 와이프 보고 혼자 갔다 오라 했습니다. 와이프는 의아한 표정으로 알았다고 답하고 혼자 처가로 갔습니다. 축 처진 몸을 이끌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와이프가 왔는지 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그냥 누워있고 싶었지만 와이프가 저를 계속 부릅니다.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동생이 다른 반찬도 준비하고 있으니 처가에서 반찬 좀 갖고 오랍니다. 축 처져 있던 몸이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맘에 나 처가에 갔다 오는 동안 뭐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씻고 TV 본다 하네요. 적어도 1시간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 집을 나서자마자 첫 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하고 벨을 누르니 처제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제도 기분이 별로인가 봅니다. 하지만 금세 처제는 옆에 붙어서 팔짱을 끼더니 웃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천사 같았습니다. 처제는 슬쩍슬쩍 저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정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처제의 의상은 어제보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레깅스에 딱 붙는 상의.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당장 들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맨정신엔 용기가 쉽게 나질 않았습니다. 처제가 더 건드려 주길 바랬습니다. 역시나 예리한 처제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슬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어디를 건들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기 민망해서 의자를 갖고 와 괜히 멀쩡한 형광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짓더니 모양이 변하고 있는 제 바지를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처제를 들고 다시 처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으면 일주일에 3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처제랑 점점 가까워지는 걸 의아했지만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쯤 흘렀을까? 처제는 저에게 더 이상 흥미를 못 느꼈는지 독립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장인 장모님하고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연락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처제의 변화에 저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혼자 방황하며 길을 걷는데 차라리 앞으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싶더군요.
미쳐있던 제가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제를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와이프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와이프는 반대했지만 오랜 설득 끝에 우리는 처가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저의 정신과 일상은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와이프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평생 이 일이 비밀이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와이프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못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큰 일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와이프에게 최선을 다한다 하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하네요.